자, 그럼 지금부터 장비나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는 모바일 화면, 우측에는 홈페이지 화면을 띄워두었습니다. 본 화면이 기본 화면입니다. 자, 계정을 통해서 현재 저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이디로 이미 로그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수주받기입니다. 당연히 장비업체니까 수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모바일에서 시스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가장 손가락이 닿기 편한 엄지손가락 위치에 수주 받기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도 우측 상단에 장비 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최초 시스템 화면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주 받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수주 대기 목록이 뜨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레인과 스카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자 25톤 수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톤 하루 사용에 70만원. 자, 기본가가 올라가 있죠. 자,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각 크레인이나 스카이 협회에서 공정가로 정찰제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리시면 해당 중기사에 있는 장비들 중에 25톤을 지정하고요. 자, 현재 테스트 데이터에는 25톤이 총 4대가 있네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30일 바에 1111번으로 수주를 받아보겠습니다. 지정하고 기사도 지정을 하고요. 배차 신청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발주를 하는 시공사에서 원하는 서류 목록이 수주가 완료되었고 해당 시공사에 지금 비어되고 있는 서류들이 자동으로 전달됐다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9월 18일자 25톤 수주 대기 목록에서 사라졌죠. 자, 한번 홈페이지 화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수주 관리에서 수주 대기가 있고 수주 내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모바일에서 배차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주 대기 목록에서는 사라지고 수주 그럼 내역에 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8일자 25톤 두 건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수주한 건 25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일 겁니다. 자, 수주 관리 통해서 수주 목록 25톤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30일 바에 1111번으로 지정을 했고요. 조정원은 관우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배청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업체, 시공사, 자, 볼까요? 해당 시공사에는 자동으로 제출 서류가 동기화돼서 발주 내역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 번호 31 바이 1111이라고 조정원 관우의 인적 사항까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동기화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동해서 수주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보시면 모바일에도 수주 취소 버튼이 있고요. 홈페이지 상에도 수주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차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래 명세서 상에는 9월 18일자 관우 25톤이 없습니다.
전산으로 이루어진 발주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종료되고 작업 확인서를 받게 되면 뜨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작업 확인서 작성에 대한 방법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 제가 기본적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V 표시하고요. 확인.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면서 다시 한번 동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자 관우 25톤 거래명세에 떴죠? 자, 이와 같이 작업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전산으로 발주를 낸 경우는 작업 확인서가 작성돼서 작업이 완료된 경우 거래 명세서에 발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V로 표기를 했는데요. 자, 전자작업 확인서가 서명 V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닫고요. 자, 지금 이 경우는 해당 건설사가 지금 업체가 삼국지 중기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지 중기로 기존 거래처이기 때문에 지정 발주를 전산상으로 한 경우를 시연을 했고요. 자, 다음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주 받기 누르고요. 수주 대기 목록상에 9월 19일 28m 스카이 장비가 있는데요. 지금 가정을 크레인 업체로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대로 크레인 업체 28m 스카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삼국지 중개에는 스카이 장비가 있는데요. 본인이 스카이가 없거나 본인 장비는 이미 배차가 끝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중기 발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아는 다른 스카이 업체한테 발주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타중기 발주 버튼을 누르고요.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결제 수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중기사 결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크레인들은 그렇습니다. 스카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 결제. 직접 결제하면 당신이 알아서 받아라 라는 얘기고, 사인을 받아와라 그러면 지금 표기되어 있는 타중기 결제를 해당 일을 준 중기사에서 스카이 업체에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여기서 타중기 결제를 클릭하시고요. 지정업체 발주를 하지 않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정업체를 개인적으로 아는 스카이 업체가 있다고 하면 클릭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업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테스트 나라 중기라는 곳에서 발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저희가 수주 대기 목록, 그러니까 수주 받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한테 발주가 온, 지정업체로 발주 온 거를 수주를 했는데요. 지금 테스트 나라 중기라는 테스트 데이터의 중기사에서 28m를 지금 삼국지 중기가 최초의 25톤을 이를 받았던 것처럼 수주 대기 목록에 뜨게 됩니다. 거기서 작업을 해서 작업 환산을 받게 되면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시공사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일을 준 서울건설, 직접 일을 받은 삼국지중기,
그 다음에 건네서 받은 테스트 나라중기라는 중기사가 동시에 테스트 나라중기에서 작업 확인서를 받게 되면 서울 건설로도 작업 확인서나 서류가 동시에 오고요. 당연히 이를 건네준 삼국지 중기로도 장비 서류와 작업 확인서, 거래 명세서까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결제 형태 중에서 직접 결제라는 방식이 있었고 타중기 결제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직접 결제로 체크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남지만 최초의 일을 준 서울건설과 최종 일을 받은 테스트 나라중기라는 회사가 실제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청구 대상과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 명세서는 테스트 나라중기라는 일을 받은 곳에만 나타나고요. 삼국지 중기, 일을 건네준 삼국지 중기는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일을 넘겨준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급 방식 중에 타중기 결제를 입력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서울건설하고 최초 일을 받은 삼국지 중기가 서로 지급 대상과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 나라중기의 청구 대상은 자기한테 일을 건네준 삼국지 중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지 중기가 테스트 나라중기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접 결제와 타중기 결제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 대상과 청구 대상을 알아서 구분해 줍니다. 이게 3단계가 됐던 100단계가 됐던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동 연산합니다. 1번에서 2번이 직접 결제. 당연히 시공사는 최초 발주한 업체를 지급 대상으로 하겠죠. 2번에서 계속 타중기 결제가 내려가게 되면 1, 2, 2, 3, 3, 4, 4, 5 이 관계가 계속 청구 대상과 지급 대상이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서 직접 결제를 누르고 여러 단계로 계속 직접 결제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 100단계 실제 일을 나가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청구 대상이 1번인 서울건설이 되고요. 서울건설의 지급 대상도 100번인 해당 업체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자랑한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타중기 배차의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구분해서 다 연산해서 청구 대상과 지급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주받기 중에 최초 정상적인 전산을 이루어져서 수주를 받고 배차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자, 배차 일지를 작성을 저희가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배차의 경우 발주와 수주죠. 배차의 경우 배차 일지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차 일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주 받기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 건설 시장에 자리 잡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주 방식.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차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